TB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의학과 건강 100세의 신경내과 전문의 전희택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치아를 전공하시는 치과 전문의 임진환 박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임진환 박사님은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1974년에 졸업하시고 81년에 미국에 오셔서 USC와 UCLA에서 교정치과와 치아 이식을 전공하신 후 오랫동안 임상교수직과 치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치과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특별히 우리 임 박사님은 교정치과하고 치아 이식을 전공하신 지가 오래되셨죠. 네. 그래서 치과 이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요즘 이 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엔 치과에 가면은 치과 수술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치과 치료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네. 치아 이식한 분들은 전부 요즘 아주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느끼셔요. 네. 그래서 치아 이식을 전공하신 우리 임 박사님께 물어보겠는데, 그 치아 이식이라는 건 일종의 대수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잇몸에다가 이 못 같은 거를 박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못이 그 재료가 뭡니까 요즘? 네. 치아 이식에 쓰이는 재료는 거의 100% 티타늄이라는 금속입니다. 예. 그렇죠. 그 타이타늄이라는 것이 모든 그 우주 공학이든지 뭐 컴퓨터든지 요즘은 골프채에다 쓰고 그러는 네,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우리 몸에 들어가도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네. 그리고 놀랍게도 치과 임플란트는 처음 개발한 분은 정형외과 선생님이에요. 네, 그러시다고 그분들이 예. 유럽의 스웨덴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기 골절이 되거나 그러면 못을 박는데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타이타늄을 했더니 부작용이 없고 거부작용이 없어서 그것을 인체에다 쓰기 시작해서 이제는 힘을 받는 치아 하면 치아에다가 잇몸 뼈에다가 타이타늄을 박아서 그 위에다 크라운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씹어도 힘을 줘도 그 속에서 부작용이 없이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치과 분야에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그것이. 예. 그런데 치아가 빠져서 네. 지금 틀니를 하랴 치아 이식을 하랴 그거를 네. 이제 결정하는데 네. 그 치아 이식은 보통 이가 빠진 다음에 얼마 동안 기다렸다가 합니까? 네. 치아 이식은 이가 빠진 다음에 조금 빠진 상처가 낫고 또 어떤 경우에는 뼈가 너무 없으면 이를 뺄 적에 거기다가 뼈를 좀 집어넣어서 우리가 본 그래프트라 그러죠. 뼈 네, 이식을 네. 해서 거기 단단한 뼈가 생기는 동안을 좀 기다렸다가 보통 한 3개월 기다립니다. 네. 그러다가 그 뼈가 단단해지면 거기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수술을 2단계 내지 3단계로 하게 네, 되겠군요. 이제, 거기다가 예. 또 이제 크라운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생리적으로 우리가 집어는 치아 이식체 주위에 단단한 뼈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적당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턱뼈를 구조를 보면은 아래 턱뼈는 좀 단단해요. 그렇지만 상악 위의 턱뼈는 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기다리고 아래 경우에는 한 석 달 정도 기다리면 단단해져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
이를 빼자마자 거기다가 이식체를 집어넣고 또 뼈도 집어넣고 해서 봉합을 해서 몇 달 기다렸다 하는 수도 있고, 또는 delayed, 완전히 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마다 또 그 사람의 환자분의 남아있는 뼈의 양에 따라서 또 뼈의 그 질에 따라서, 퀄리티에 따라서 그렇겠죠. 이제 정하는 그러니까 거죠. 기본적인 건강이 많이 중요하겠군요. 매우 그러니까 중요하죠. 매우 우리가 이 치료가 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네. 무슨 당뇨병이 있다든지 네. 심장병이 네, 있다든지 맞습니다. 이 약을 독권약을 쓰시든지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저희가 임상적으로 볼 적에 제일 힘든 경우가 잇몸병 때문에 치아를 잃어버리시는 분은 많은 경우에 잇몸뼈까지도 다 잃어버려서 사실 마땅하게 심을 만한 충분한 뼈의 양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좀 힘들고, 또 하나는 담배 피시는 분들은 이식체를 집어넣더라도 거기에 각종의 케미칼들이 그 이식체의 바디에 붙어서 뼈가 잘 생기는데 힘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주 세심한 주의를 해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모형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잠깐 모형을 보여드리실까요? 여기서? 네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제일 뼛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루트라고 그럽니까? 임플란트라고. 예, 임플란트라고 하는 건 여기 까맣게 보이는 거, 네. 잇몸 뼈 속에 박힌 것을 우리가 임플란트 픽스처 또는 임플란트 본체라 그러죠. 네. 그것을 수술로 잇몸 뼈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잇몸 뼈가 충분한 양이 있어야지 이게 적당한 고정이 되겠죠. 그런 거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어바트먼트라는 지지대를 갖다가 꼽아 놓으면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나온 네. 것처럼 됩니다. 그 후에다가 이렇게 크라운을 만들어서 이렇게 끼면 네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먼저 그 나사못 같은 거를 잇몸에다가 박고 예.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 크라운 이 하얀 부분을 이제 끼는 게 이제 두 번째 예, 그렇습니다. 네. 단계 수술이 예. 되겠군요. 예. 그 전체적으로 수술 한 2, 3개월 예, 아래 걸립니까?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한 2, 3개월. 위에 것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5, 6개월이 걸립니다. 예. 그런데 그 쇠붙이 때문에 오는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예, 거의 이게 없습니까? 거의 순도가 100%인 타이타늄이기 때문에 네. 또 아주 좋은 소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은 거의 그 자체, 물질 자체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뼈가 없어서 거기다가 인조로 뼈를 집어넣는다든지 또 환자 자신의 뼈를 집어넣어서 뼈를 만드는 경우에 그럴 적에 조금 문제가 거부 반응이 있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환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 치아 이식 수술한 분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들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게 이 치아 이식을 한번 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지탱이 됩니까? 예. 뭐 한 10년 갑니까? 예, 많은 분들이 거의 이렇게 다 질문하셔요. 이거 한번 하면 얼마나 오래 씁니까? 했는데 이제 그 환자분들이 즐겨 하시는 음식의 종류라든지 또 씹는 힘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에 치아 이식을 하면은 반영구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엔이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적당히 잘 메인터넌스를 하면서 검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성공률이 20년을 잘 쓸 확률이 90%입니다. 90%. 네. 그건 대단한 성공률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가 없는 사람, 무에서 이가 있는 걸로 유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매우 좋아하셔요.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저도
제가 임플란트를 하나 했지만 전혀 뭐 이질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옛말에 이 건강한 치아는 오복의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연장이 됐거든요. 네. 지난 20년 동안에 한 10년 연장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음식들을 이제 연세들이 들으신 분들이 음식을 정상적으로 잡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사실은 씹는 낙, 씹을 수 있는 즐거움이요. 노인들한테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죠. 예, 만약에 음식이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가 있어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소화를 할 수 없다면 그거는 뭐 예? 그림의 떡이나 네. 마찬가지죠. 그리고 영양이 우선 결핍되니까 쉽게 노화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임플란트 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뭐는 조심해서 먹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서 일반 음식은 다 잡수셔도 됩니다. 너무 질기고 단단한 마른 음식이나 뭐 딱딱한 뭐 그런 거를 즐겨 하시는 분은 그런 거를 좀 자제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밥 먹고 국 먹고 뭐 불고기 먹고 갈비 먹고 이런 거는 다 문제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20대에 갈비 씹던 것보다 요즘 더 잘 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쩌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본래 가지고 있던 이보담도 더 건강한 치아를 건강할 수가 갖게 있죠.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나이들 드시면은 잇몸병이 생기잖아요. 잇몸병이라는 거는 이 주위 뿌리 주위에 생기는 병인데 그렇게 되면 이를 지탱하고 있는 뼈가 자꾸 줄어들으니까 이가 흔들립니다. 그렇죠. 이가 흔들리니까 뭐 씹으려면 이가 자꾸 흔들리고 아프고 그러니까 대충 씹고 넘기고 또는 귀찮아서 안 먹게 되죠. 그리고 또 주위로 그 균들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염증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게 그런 게 없으니까는 얼마나 네. 행복한 그렇죠. 노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관리를 잘 안 하면 전혀 뭐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이것도 그렇겠죠. 우리의 보통 이와 마찬가지 주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게 치아 이식 한 번 하면 뭐 영원히 잘 쓸 수 있다. 그거 아니고 잘 조심해서 관리를 하신다는 조건이 붙어요. 네. 그렇게 되면 잘 쓰실 수가 있죠. 근데 거기도 임플란타이티스라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적당한 기구 가지고 잘 청소를 해내고 클린업하고 그럴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이 지탱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는 적어도 일반 성인의 경우는 뭐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전문적인 클리닝을 했으면 하고 이렇게 권장합니다. 그렇게 할 적에 치과에 가서 하이제니스트나 치과 의사들이 클리닝을 하면 임플란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서 이게 염증이 좀 생겼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아직 좋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권하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를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또 그 하얀 그 크라운이라는 걸 갖다 입히죠. 네. 그것이 이제 겉에서 보이는 이죠. 그렇습니다. 치아죠. 네네. 그거는 뭐로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요즘에는 치과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옛날에는 이를 만드는 재료가 거의 금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재료가 아주 많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라믹 들어보셨죠? 이제 사기로 주로 많이 만들고 또 요즘에는 질코니아라는 금속이 하얀 색깔의 금속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또 심미적으로도 모양이 괜찮은 그런 것이 있어서 주로 앞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많이 쓰지요. 그래서 네. 다른 이하고 전혀 차이가 안 나게 표시가 안 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옛날에는 보면은 치과 치료를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입속에 금니도 보이고 은니도 보이고 뭐 어떤 때는 수은도 옛날에 아말감이라는 아말감도 거 그걸로 했지요. 다 봉받고 예, 그러지 않았어요? 예. 입속이 그냥 뭐 별게 다 예. 있었는데 예. 요즘은 사람들이 다 아주 아름답고 고른 치아를 가지고 예.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말감이 수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몸에 또 대해서 독이 되죠. 예, 그건. 독이 될 네. 수도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결국은 오랜 연구 끝에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말감 미국에서 쓴 지가 벌써 100여 년 됐으니까. 벌써 100년이 됐으니까. 예, 100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써도 된다예요. 네. 하지만 미관상으로 이 이를 보면 새까맣게 보이잖아요. 글쎄 은이 산화가 돼서. 네. 요즘은 사람 입에서 그런 거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캄파짓이라는 레진 종류로 그렇지. 이하고 똑같은 색깔로 한다든지 또는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니까 그 세라믹을 입체 프린터 같은 기계로 깎아서 똑같이 거기다가 봉을 합니다. 네. 크라운도 씌우고. 그러니까 뭐 거의 표시가 안 자기 나요. 이빨보다 그러니까 더 낫겠군요. 글쎄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자기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네. 사람인데요. 예. 지금 이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얘기인데 요즘 그 미용 치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보면은 그 이빨들을 뭐 이 배우들이니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 본래 이빨보다 더 아름답게들 만들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요즘 아주 획기적인 예. 그 발전을 했다고 예. 그러는데 네. 그 재료들이 그러니까 말씀 주신 그 컴포짓 포슬린 같은 거 예. 얘기죠? 포슬린 또는 컴포짓 또는 질코니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컴비네이션으로 섞어서 쓰기도 하고 하나로 하기도 하고 하여튼 요즘에는 코스메틱 덴티스트리 미용 치과가 대세입니다. 마치 일반 의학 분야에서는 성형외과가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거의 다 뭐 그런 혜택을 보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제 첫째는 비니어라 그래요. 포슬린 비니어라 그래서 이를 조금만 삭제하고 그 위에다 덧붙여서 이렇게 하는 모양과 색깔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이쁘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미백 치아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그 화학 약품을 써가지고 치아 겉에를 하얗게 만드는 백옥 같은 일을 만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치아 교정을 해서 삐뚤삐뚤한 일을 갖다가 올바로 가지런히 세우고 맞아요. 요즘은 네? 삐뚤삐뚤한 이들이 잘 안 없더라고요. 보여요. 네. 벌써 여기서 애들 주니어 하이 가기 전에는 소위 말해서 브레이스 에이지라 그래요. 다 애들이 전부 다 쟤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교정을 다 시키기 때문에 옛날 같이 뭐 덧니가 위로 나오고 뭐 이런 거는 그렇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미국 애들은 그런 게 전혀 네. 없죠. 그 뭐 브레이스를 하기 한국은 때문에. 더 합니다. 한국은 요즘은 한국은 더 해요. 더해요. 네. 그런데 말씀 나왔는데 네. 이제 그 옛날에는 그 교정할 때 네. 이 철사로다가 예, 해서 그게 예, 보기가 예. 애들이 숭업다고 안 예, 낀다고 그랬는데 예. 요즘 뭐 새로운 물질이 나와서 이 투명한 플라스틱 예, 같은 거로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 이름이 뭐 인비즐라인이라고 그래서 인비즐라인, 안 보이는 투명 교정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교정하는 데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장치가 필요해요. 하나는 리무버블 해서 뺐다 꼈다 하는 뭐 리테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이를 움직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브레이시스 네. 교정 장치를 이에다 붙여서 거기다 또 철사를 집어넣어서 이를 움직이는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인비즐라인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제 또 붙이는 브레이시스도 종류 그 재료에 따라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것도 있고 또는 그거가 세라믹으로 돼서 이하고 똑같은 색깔로 된 것도 그랬더니 있고 보이지가 않겠고요. 예, 잘 눈에 안 띄죠. 또는 입 안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옳지. 예, 그러면 겉으로 표시가 잘 미용상 예, 아주 예. 그래서 좋겠군요. 사회생활 하시는 성인들은 많이 그런 걸 하시고 인비즐라인 같은 경우는 투명한 그 플라스틱 기구인데 그거는 끼워도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근데 많이 쓰죠. 브레이스는 한번 끼면은 한 1년 반 그렇게 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 기간은 교정 기간은요. 인비즐라인이나 뭐 뭘 딴 걸로 해도 대동소이해요.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치아를 움직이는 것이 갑작스럽게는 못 움직이고 생리적으로 피지올로지컬리 조금씩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이제 다만 요즘에는 미니 임플란트라는 아주 조그만한 임플란트를 잇몸뼈에다가 심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지지대로 삼아서 이를 땡기고 밀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간이 조금 짧아졌죠. 네. 예. 근데 인비슬라인은 또 자기가 환자가 끼었다 뺐다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 것 그렇지요. 같은데. 그러니까 removable orthodontic appliance 뺐다 꼈다 하는 교정 장치는 인비슬라인 외에도 딴 것도 있는데 그게 최대의 장점은 빼서 닦아서 또 낄 수 있으니까 네. 아주 위생적이죠. 예. 그게 좋고, 근데 이제 단점은 환자분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안 낀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때까지 갔던 게 도로 허사가 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철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위생적이고 미용적으로도 보기도 좋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플라스틱 같은 인비슬라인을 끼는 거를 더 많이 선호하죠. 많이 좋아하죠. 그러는데. 예, 많이 좋아하죠. 예. 임 박사님은 어떤 거를 저는 뭐 특별한 추천하시는지. 추천은 저는 뭐 그런데 두 개다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시스를 하는 경우에는 보다 정확하게 신속하게 이를 움직일 수 있고 인비즐라인은 그 메커니즘이 조금 덜해요. 조금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 거기서 얻는 장점이 많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적이고 남의 겉으로 표시가 안 나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더 그걸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거에 이제 만드는 회사가 그거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요. 그 치료비가 좀 비싼 게 인비즐라인은 조금 허물입니다. 철사 이 브레이스 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쌉니까? 아니 상당히는 아니고 뭐 대동소이하지만 좀 비쌉니다. 예. 그 외에 또 미용 치과 중에 또 뭐 추천하시는 거는 없으신지? 네, 미용 치과 중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셀린 비니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가 착색이 돼서 된 어릴 적에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걸 많이 먹은 애들은 이가 색깔이 변하죠. 예, 다크한 브라운 컬러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무리 겉으로 미백, 표백을 해도 색깔을 바꾸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치아 겉면을 0.5mm 정도 아니면 그보다 더 적게도 삭제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주 하얀 색깔로 이렇게 씌우는 걸 갖다 우리가 영어로 비니어라고 그래요. 포셀린 비니어라고. 비니어. 예, 예, 그렇게 하고 또는 요즘에 쓰는 에스테릭 크라운, 심미적인 크라운 재료가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전에는 속에 금속이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포셀린이 입혔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잇몸이 좀 짧아지면 그 새카만 메탈 라인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메탈레스 크라운, 메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재료로 그러니까 인레이든지 그 언레이든지 이런 그 메탈 들어간 것들을 요즘은 쓰지는 않나요? 어떻게? 아니 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일 좋은 건 골드 인레이 온레가 제일 좋아요. 예,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미용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런 메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재료로 만든 올 세라믹 인레이 온레이 그런 것을 더 권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 얼굴만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색깔로다가 다 고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상상해 보세요. 무슨 가수가 입 크게 벌리고 노래하는데 이가 울퉁불퉁하다든지 새까맣다든지 그러면 금리 언니가 보이면 좀 곤란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 현대 치과 의학의 혜택을 미용 치과 그렇죠. 치료를 단단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임 박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주치의와 의논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